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예상을 상회한 소매 판매 지수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5% 오른 11,644.4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 모두 1%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폭이 0.2%포인트 안팎해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 업계는 낮은 수수료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 카드 가맹점도 20만 곳가량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고임금과 고배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률 등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행정 지도를 통해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고배당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홍희준 팀장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지난주 코스피가 전약 후강장을 보이면서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1830선 위로 훌쩍 뛰어 올랐었죠. 지난주 말 장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었어요. 예. 일단은 정략 후강, 그러니까 전형적인 좀 강세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수상으로 본다면요, 1835.40포인트 0.6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435억 순매수, 그러니까 장 막판에 매수 전환한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690억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한 1,021억 정도 매도를 보여주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은 지금 전형적인 강세장 흐름, 그러니까 장중에는 한 1% 이상 좀 급락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러한 부분을 다 만회를 하고 나서도 한 0.7% 정도 상승을 보여줬더라는 것은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힘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증거로서 좀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신의 차익 물량이 나왔지만은 그러한 물량을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다 받아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에 투신권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출회가 됐었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도 한 1,900억 이상 투신권의 매도가 나왔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한 670억 이상 투신권의 매도가 나왔지만, 그러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좀 받아주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니까 투신권의 물량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누군가가 좀 받아주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이번 주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주봉상 보시면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일단 4주 만에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한 주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 한 주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한 그런 한 주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외국인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지금 보시면은 IT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1,777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1,300억,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500억가량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동안에 LG화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도를 보여주었던 부분에서 LG화학이 한 주 동안에 한 48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인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지금 670억 정도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에 IT가 최대폭 순매수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탄력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됐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에는 외환의 인수가 상당히 조금 매끄럽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한 650억 정도 기관의 순매수가 좀 유입됐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외국인 기관 매도 상위 종목 언급드리자면은 일단 기관이 매수한 만큼 외국인이 하나금융주주에 대해서 한 640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NHN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신고가 부분에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CJ
현대제당 같은 경우도 한 37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뭐 추세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종목은 좀 찾아볼 수가 없고 일단은 하루에 뭐 큰 폭의 매도가 나오는 종목, 뭐 NHN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만 좀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에서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제철, 특히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굴삭기 판매 저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6%까지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폭 오른 채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홍진 팀장 의견 듣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좋지 않았어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이 상당히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인데 일단은 지수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413.89포인트 0.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대비 상당히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수급상을 보시면 외국인 942억 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 한 36억 원 매도,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는 한 90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일단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판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회계장부상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 부분을 금요일 날 11시 반에 반박 기자회견을 내보내긴 했지만은 외국인 쪽에서 물량을 상당폭 100만 주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이 9%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다. 그러니까 하방적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뭐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아니면은 그동안에 테마주로서 좀 약간 상승을 좀 과도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주겠죠. 뭐 서화정보통신의 영호통신, 유비커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메디포스트가 18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업종별로 본다면 IT 부품주도 그 중에 하나겠죠.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적 우량주나 실적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아무래도 좀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ICD겠죠. 지금 AM/OLED 장비 쪽 ICD 한 121억 정도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CJ ENM, 게임빌,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에 지금 포진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포털업체라든지 그 홈쇼핑, 그다음에 게임 업종 에 대해서 매수를 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다음에 한 170억 정도 순매수, CJ 오쇼핑 140억 순매수, 그다음에 지금 멜파스 같은 경우는 한 109억, 유니크, 평화전공, 자동차 부품주와 일부 IT 관련주 들어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내 증시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말에 마쳤던 글로벌 증시 마감 함께 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뤄졌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이 됐었고요. 미국에서 발표됐던 소매 관련 지표 역시 호조를 보인 것이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됐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G20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었지만 어떤 일요일 날 나온 소식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렇게 시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소식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먼저 유럽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개장하고 난 뒤에 조금 하락 전환을 하면서 조금 장 초반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S&P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소식 그리고 피치가 유럽은행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들이 아무래도 장 초반에 좀 악재가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등급 강등 소식은 금융주 약세로 이어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하지만 장 초반 조금 시장이 좀 주춤하긴 했지만 구글이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술주가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파리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어떤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아울러 그 미국 시장이 좀 개장을 하면서 미국의 소매 판매도 예상치보다 좀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상승 전환하는 데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원동력으로 좀 작용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이런 그 미국발 호재 그리고 G20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렸듯이 구글이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자재 그리고 광산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시용 강등 소식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코메르츠 뱅크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 0.8%, 0.97% 상승 마감을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국 증시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는데 조금 원자재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이유 때문에 1.1%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G20에 대한 어떤 소식을 한번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금융안전망 확충에 합의를 하고 유럽의 역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단환 결단을 촉구한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던 최대 현안인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 IMF의 단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합의한 자본이동 관리 원칙에서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해선 국가별 정책 선택과 운영상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을 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을 하면서 어떤 규제하는 자본 통제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약 조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은행 시스템과 금융 안정을 위해 은행 자본 확충과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신흥국 중앙은행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로존 해법 같은 경우에 23일 이후 정상회의와 다음 달 3, 4일에 열리는 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유로존 해법에 대한 문제는 G20 그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기대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EU 정상회의로 어떤 어떤 현안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3일 열릴 EU 정상회의에서 어떤 회의가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증시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장 마감하고 난 뒤에 발표된 구글이 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9월달 소매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당히 큰 호재가 되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20 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스페인과 유럽은행들의 신용도급 강등 영향으로 인해서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기술적 원자재주 강세가 보이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를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승리를 하고 G20에서 은행 자본 확충과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등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해서 상승 마감을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의 실적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만 좀 언급을 해보고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글은 3분기 27억 달러의 순이익 그리고 8.33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9.72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8.76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어떤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큰 호재가 되기도 했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27억 7천만 달러 대비 26%나 증가를 했습니다. 트래픽 인수 비용을 제외한 순매출 같은 경우에는 75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72억 달러를 상회를 하게 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37%나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광고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매출 비중이
비중이 높은 검색 광고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회사 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상무부에서 발표한 9월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1%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리세션 우려를 감소시키기도 했고요. 자동차 소매 판매 같은 경우 2010년 3월 이후에 최대인 3.6%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전자, 가구, 휘발유 등의 소매 판매도 예상치인 0.3%를 증가한 0.6%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소매 판매 그 높은 실업률과 그리고 불투명한 경기 전망으로 내수 경기 회복은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시장의 지배적이지만 3분기 소매 판매 호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 개선으로 이어질 것을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지금 화면을 같이 보신다면 7월달,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에 0.3%, 0.3%, 1.1% 증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 1.3% GDP 성장률을 보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죄송합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1.3% 증가를 보였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3분기에는 어떤 2.2%에서 2.5% 정도 GDP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소매 경기뿐만 아니라 어떤 경기 전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가장 빨리 반영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어떤 이례감들은 더욱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두 분의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 정리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예,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투자 의견을 자세히 듣겠습니다. 골드 목동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양종금증권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 회담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으나 큰 합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담을 감안을 한다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IMF를 통해서 단기적인 대출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G20 정상회담까지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건은 EU와 G20 정상회담인데요. 최근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세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껏 대형 이벤트를 앞둔 코스피의 평균적인 흐름은 대개 양호했으며 변동성 또한 꾸준히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벤트 직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세가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주말인 23일에 예정인 EU 정상과 관련해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관망세가 형성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든크로스, 즉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 상당히 상승의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골든크로스가 지난 12일에 코스피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2008년 이후를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이유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약 70% 정도가 횡보나 상승으로 지수가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하락 우려보다는 중립 이상의 움직임 또한 기대해 볼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고 주요국 정상들 간의 공조화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정상회담과 같은 이벤트들은 유럽 악재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낮춰줄 수 있는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상승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상승 쪽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상황인데요. 관심 업종은 IT 섹터입니다. 2011년 내내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 구간이 마무리되는 구간입니다. 12월 선행 EPS 증감률 역시 전 섹터 중에 가장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골드 목동 지점의 고용기 대리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지난주 내내 시장을 압박했었던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미국 시장에서도 맹위를 떨치는 모습이 나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가 호조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에서 호재를 찾는 모습이었는데요.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하향 강등한 이후로 시장에서는 압박을 느꼈지만 그래도 호재 속을 잘 걷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유럽 증시 역시 호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주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유로존 은행들에 대해서 S&P 그리고 무디스 피치 등이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이를 악재로 작용을 했고 금융주가 자칫 좀 불안한 심리 속에 더 빠져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초반 스페인 신용등급이 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를 잘 딛고 일어섰고요. 연기금 쪽에서 7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 큰 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4일에서 15일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 역시 유럽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호재로 시장에서는 좀 더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장의 상승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나왔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2분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홍희진 팀장님, 네.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었고 지난 주말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무래도 시초가 상당히 좀 좋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자체를 너무 예측하시기보다는 수급 상황에 좀 맞춰서 따라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동안에 낙폭이 상당히 좀 과했기 때문에 상승도 좀 굉장히 좀 빨리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다라면은 굳이 겁을 먹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봉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일단 120주선에 대한 안착,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2,60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좀 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600포인트에 대한 GG 테스트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상승 기조, 그러니까 지금 뭐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급등, 지수상으로 본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1900선이겠죠. 1900선이 1차적인 좀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선은 뭐냐면은 지난번에 지금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 지난번에 갭이 발생했던 부분이 이제 1950 라인인데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이 현재로서는 1900선에 포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월봉으로 보신다면은 20월봉선 자리가 이제 1900선입니다. 아무래도 1900선이 좀 강한 좀 저항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증거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1800에 대한 지금 안착 시도가 나올 때 투신에 대한 매도가 좀 점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투신이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해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투신이 많이 산 만큼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차익 매물은 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아무래도 1900선에 대해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 압박은 상당히 좀 심화될 수가 있고 투신이 매도했는데 그걸 누군가 받아주지 못한다라면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장에 발생했던 급락 흐름이 다시 한번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고 안정화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좀 급등을 바라시고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 서서히 한 1850선 지금 위에 1850선 정도에서 일단은 좀 다지기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가능성을 가지고 일단은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따진다면은 일단 뭐 대형주에 대해서 뭐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중소형주, 그동안에 많이 모르지 못했던 중소형주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하시는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뭐 장이 좋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또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끊어먹기 전략으로 들어가시는 건 좀 바람직하겠지만 여기서 뭐 추세가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하셔갖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그만큼 조정이 나올 경우에 좀 큰 폭으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짜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현금화를 시키고 나서 떨어졌을 때 다시 잡는 한은 있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일단 유비무환이겠죠. 유비무환 전략.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지금 대응을 먼저 해놓고 기다리신다면은 투자 마인드가 상당히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오르는 걸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오르더라도 그거를 좀 아까워하시기보다 뭐 30%의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나서 나머지 70%만 추세 매매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을 최소한 30% 이상은 이번 주에는 확보하시겠다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1850포인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현금화를 하자라는 의견을 들었었는데 일단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밴드는 조금 더 위로 올리겠지만 1850에서 1900선 사이로 잡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구간에서 뭐 엄청나게 큰 비중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주가가 오를 때 현금화를 시켜놓고 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다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지금 굵직한 이벤트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이후 정상회담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G20 정상회담이 11월 초에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럽은행 3차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결과가 발표가 될 건데 아무래도 시장이 예측했던 자금보다 많이 집행이 된다라면은 그것 또한 지금 조정의 빌미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까지 좀 염두에 해두셔가지고 1850선 위에서는 일단은 현금화 시키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겠다. 근데 이제 전략은 아니고요. 일부 어느 정도 좀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만 현금화를 시켜놓고 나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탄력이 좋을 만한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 재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잠시 뒤에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듣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거 오늘부터는 조금은 시장을 조금은 하락 쪽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번 주 변수부터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뭐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조금 되게 큰 변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17일부터 20일까지 S&P가 우리나라 좀 방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S&P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신용 등급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북한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반박을 하면서 부각시킬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신용 등급 같은 경우 2005년 7월 달에 A-에서 A로 등급이 신용 등급이 그 상향되고 난 이후부터 어떤 흐름이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북한 리스크에 가는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상향 조정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지가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신용 등급이 만약에라도 하향이 된다면은 조금 외국인들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신용 등급이 지금처럼 A로만 좀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장이 좀 안심을 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의 그 방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23일 날 열리는 이후에 유럽연합 정상회의도 상당히 좀 그 키포인트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로존 해결에 대한 어떤 법안이 나올 유로존 해결에 대한 어떤 그 초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 예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벗어나면서 G20 재무장관들도 마찬가지로 유럽 쪽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로존에 대한 그 빠른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23일 날 나와줄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좀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밴드를 1800포인트에서 1880포인트로 좀 좁게 한번 설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그 60일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지금 현재 조금씩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돌파하고 조정을 60일선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줄지 아니면 장을 받을지가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60일선 비치지 못하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 그리고 돌파하고 난 뒤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금요일 날 제가 그 전고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자, 선물지수를 보신다면 일단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까지 일단 반등을 준 상황성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60일선 바로 아래쪽에 놓였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 60일선 바로 아래선에서 장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을지가 상당히 관건인데, 지금 이제 일단은 어쨌든 선물은 60일선까지 접근한 상황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고점까지 일단 그 상승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코스피 지수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고점까지 상승하지 못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가 1850포인트 부분까지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어쨌든 수급이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급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금 현재 업종도 그렇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 그런 수급이 현재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신다면 업종부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업종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금 현재 통신주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한번 살펴본다면은 13일 같은 경우에도 항공주 그리고 은행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이끌어주긴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외국인이 나서주지 않고 지금 현재 투신도 이틀 연속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을 볼 때, 지금 현재 이틀 동안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 시장 올렸던 요인들은 개인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그 물량을 연기금들이 받아주면서 시장을 올려줬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화학주가 됐든 철강이 됐든 IT가 됐든 은행이 됐든 주도 업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 만약에 이어지고 연기금들이 매수에 나서주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지수 포인트가 1880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지금 현재 1850포인트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선물 쪽에서 선물 쪽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1,500계약 정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쨌든 외국인들은 상향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조금 불안하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이번 주 발표된 실적이란지 그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의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일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에는 모건스탠리, 그리고 21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예상이 되는데 18일이네요. 18일 날 골드만삭스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의 어떤 실적들이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일 날 IBM, 그리고 18일 발표되는 인텔이란지 그 애플, 그리고 20일 발표가 되는 MS, 그리고 21일 날 발표가 되는 GM이라든지 GE의 실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일 날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일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본다면 20일이라 돼 있는 것도 있고 17일 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좀 17일 쪽이 좀 많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7일 날 오늘 발표가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KTNG,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LG화학, OCI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21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하나금융, 대우건설, 호남석유화학, 삼성정밀화학의 어떤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 발표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금융주 실적 그리고 우리나라 실적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 지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일 날 발표가 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그리고 19일 날 CPI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20일 날 발표가 되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 같고요. 20일 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만 언급을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만 좀 바뀌었습니다. 종근당을 그 신규로 편입을 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삼성정밀학, 롯데상강, 제일모직, SKC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관심 종목을 들을 텐데요. 홍희진 팀장 오늘 어떤 종목을 추천하실지 듣겠습니다. 저는 오늘 유비벨록스라는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뭔가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차트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런 종목들의 아무래도 좀 상승 탄력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언급드렸는데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카드겠죠. 스마트 카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뭐 버스 탈 때 이제 그 교통카드랑 그다음 신용카드랑 합쳐진 걸 이제 스마트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자주민증이라든지 뭐 기타 추가적인 보안 관련해서 또 이제 스마트 카드 스마트 카드가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카,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핸드폰 같은 역할은 지금 TV가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 T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신규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카드라든지 스마트 TV라든지 스마트 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독보적으로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수급이겠죠.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뭐예요? 이게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지금 박스권, 그러니까 단기적인 박스권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방 쪽으로는 28,000원, 상방 쪽으로는 32,000원 구간, 뭐 단기적인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박스권의 구간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여기에는 이제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은 매수 가격 29,55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는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31,500원, 박스권 상단 부분이겠죠. 31,500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28,000원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을 매매하셔야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좀 괜찮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 공략할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위노바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위노바 같은 경우에 척추형 임플란트 그리고 의료장비, 의료소모품과 같은 의료기기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움메디칼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바이오 같은 어떤 노인복지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서울시장 선거가 10일 안쪽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어떤 나경원에 대한 복지 관련 테마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복지 관련주들이 어떤 그 나경원 그 시장이 복지 재정 확충에 관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조금 메타바이오가 그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가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단기 관심주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0월 11일 날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난 뒤에 좀 월선과 이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틀 동안 줄이면서 월선을 지지를 받고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6% 정도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승세가 일단은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보이고 난 뒤에 2차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2차 반등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380원에서 1,430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61선이 있는 1,550원에 한번 설정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시초가인 1,32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홍희진 팀장,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예상지수가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보다 강한 1.7% 정도 일단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